저는 전남대학교 응용식물학과 기후작물생리학연구실의 조재일입니다. 네,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이 시간에서는 디지털 재배와 작물 센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디지털 재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의미는 정확하게 몰라도 신문이나 뉴스에서 디지털 농업, 디지털 재배, 작물 센싱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서는 디지털 재배의 그러한 정확한 정의와 그리고 어떻게 디지털 재배, 디지털 농업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큰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작물 센싱, 센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센싱은 작물을 탐지하거나 그리고 진단하는 것을 이제 작물 센싱이라고 합니다. 특히 어떠한 디지털 센서를 이용해서 탐지하고 진단하는 것을 센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작물 센싱하는 기법, 주요 기법 3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밀 농업, 스마트 농업, 디지털 농업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확한 의미가 서로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비슷한지 그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 다소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농업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렇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농업의 역사는 지금 인류가 처음에 수렵과 채취로 시작을 했는데 그 수렵과 채취에서 벗어나서 직접 농사를 시작하게 된 것을 우리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합니다. 농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농업을 시작했다가 인류는 큰 변혁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라는 큰 변혁과 함께 농업도 농업혁명, 그러니까 농기계를 사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생산량은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의 역사에 있어서 큰 혁명이 있었는데 최근에 일어난 녹색혁명이 있습니다. 그린 레볼루션이라고 하는데 크게 화학 비료, 화학 농약, 그리고 육종 기술로 대표되는 혁명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농업혁명의 그러한 이제 맥락에서 지금 농업을 하고 있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농업혁명의 시기에 산업혁명도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이고 산업혁명의 덕분에 농업혁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산업혁명을 통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인류의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 인구 증가 그래프인데요. 이 당시에 산업혁명으로 도시가 발달하고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그런 걱정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는데, 인구가 늘어나는데 지금 식량이 충분히 우리는 생산하고 있는가? 수요와 공급의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드라마틱하게 나타난 기술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녹색혁명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화학 비료와 그리고 농약과 그리고 육종 기술의 그런 도움으로 생산량은 더더욱 급격히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필요로 되어지는 식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가 이렇게 의식주 중에 먹는 것을 충족하고 살 수 있는 것은 그린 레볼루션, 농업혁명의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리고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자, 녹색혁명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어떤 식량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 녹색혁명 그리고 농업의 대량 생산 체계와 맞물린 그러한 현대의 지금 관행농법이라고 하죠. 관행농업의 그러한 폐해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로 이야기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잘 아시죠?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책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설명드리지 않겠지만은 환경에 여러 가지 화학 농자재, 그러니까 화학 비료, 그리고 화학 농약 그런 것들이 환경에 피해를 주고 그리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런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이 결국 인간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라는 환경운동에 촉발이 된 그러한 아주 의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농업에서는 물을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기후변화와 맞물려서 농업에서 굉장히 많은 물을 소비하고 있고, 그리고 토양 자원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원의 고갈, 순환되지 않는 자원, 그리고 환경 오염 등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대두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세 번의 농업의 큰 이제 혁명이 있었습니다. 신석기 혁명, 농업의 혁명, 그리고 녹색 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생산량을 증대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녹색 혁명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그 덕을 보고 있죠. 그런데 녹색 혁명의 또 다른 어두운 면이 우리는 이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농업의 형태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는 농업의 형태가 필요하다. 그러한 농업은 환경도 고려되어야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런 우리 이득, 그러니까 농촌 경제의 그런 발전, 그리고 사회, 그러니까 식량 안보, 그러한 세 가지의 모든 면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농업 형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대안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들으신 그런 것들입니다.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 지속 가능한 농업,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정밀 농업, 스마트 농업, 디지털 농업, 그런 것들이 이러한 지금 녹색 혁명의 끝자락에 있는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서의 대안으로, 새로운 농업의 패러다임으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농업의 형태들입니다.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 지속가능한 농업,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시간에서는, 이 동영상에서는 여기보다는 정밀 농업, 스마트 농업, 디지털 농업에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밀 농업은 한마디로 키워드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자동화, 로봇, 그리고 무인화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 정밀 농업은 지금 인간이 계속 이제 노동력을 투입해서 해오던 그런 농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적은 노동력으로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화, 로봇, 그리고 사람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농사가 잘 지어질 수 있는 무인화, 그런 것들이 이제 정밀 농업이라고 하죠. 농기계의 힘, 그리고 그런 발전된 로봇, 그런 공학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스마트 농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IT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정보통신,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그런 것들을 이제 농업에 도입해서 보다 지금까지 해왔던 정밀 농업과 스마트 농업이 전혀 결이 다른, 맥락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밀 농업에서 해왔던 그러한 기술들을 IT,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정밀 농업을 좀 더 발전된 형태가 스마트 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 농업은 뭐냐? 자, 정밀 농업, 스마트 농업, 디지털 농업 다 결을 같이 하는 맥락에 있는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 농업에서는 여전히 IT 기기들을 사용을 해왔지만은 사람이 직접 현장에 가서 경험적으로 어떤 획득한 그런 정보들 내지는 의견, 그런 것들이 여전히 빅데이터에 포함돼서 사용되거나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농업에서는 그러한 IT 기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모든 정보, 모든 데이터들을 디지털화하자. 그리고 농장에서 수집되는 그런 모든 데이터도 다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획득을 하자라는 것이 디지털 농업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까지 말씀드려왔던 정밀 농업, 스마트 농업, 그리고 디지털 농업, 그러한 것들이 어떤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블루박스가 되어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요 센싱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장에서 작물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그렇게 진단하고 탐지,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물 생육에, 그리고 작물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크게 두 가지의 환경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환경이란 토양과 대기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양 환경은 지금 어떠한지, 작물 세균에 적절한지, 그리고 대기 환경. 대기 환경이라고 하면 우리는 쉬운 말로 날씨라고 얘기를 하죠. 기상, 날씨라고 얘기하죠. 기상, 날씨가 지금 작물 생육에 적절한지 그런 것들을 탐지하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의 다음 단계에서는 여기 이제 사람이 앉아 있는 요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 단계에서는 분석을 합니다. 데이터와 정보는 다른 의미입니다. 데이터는 그런 수집되어진 그 값 자체를 말을 하고, 정보는 그 값들을 분석해서 어떠한 가치 있는 어떠한 형태로 바꾸는 것을 정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 가서 의미 있는 정보로 이제 변환시킵니다. 그냥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의사결정을 하죠. 자,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 작물이 시들시들해 라는 데이터를 획득했고, 그에 따라서 토양 수분, 토양에 물이 별로 없는데, 수분이 별로 없는데 라는 값도 동시에 수집이 됐습니다. 그러한 수집된 데이터가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야, 작물이 지금 이렇게 시들시들한 이유는 수분이 부족해서구나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액션, 조치를 취합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때 그러면 물이 부족하다면, 토양에 물이 부족하다면 관수를 해야겠구나 라는 자동으로 관수를 하거나, 내지는 스마트팜으로 농장주에게 알립니다. 관수를 할까요? 라는, 그러면은 네, 하시오 라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의사결정을 액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가 이루어지고, 이 세 번째 단계에 있어서는 내가 조치를 취한 것이 작물의 그러한 시들시들했던, 스트레스를 받았던 작물이 회복이 되었는가 다시 탐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단계는 계속 순환적으로 농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정밀 농업은 자동화, 그리고 로봇 기술, 무인화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정밀 농업 기술은 세 번째 단계인 이런 조치 단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농업, 그러니까 스마트 농업은 IT,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을 말씀드렸죠. 그것은 주로 지금 여기 분석하는 단계,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단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디지털 농업은 지금 어떻게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잘 수집하는가, 작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토양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지금 날씨가 적절한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데이터를 잘 수집하는 것에,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첫 번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물론 딱 나뉘어질 수는 없겠지만은 첫 번째 단계는 디지털 농업, 두 번째 단계는 스마트 농업,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정밀 농업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전체 시스템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그러한 돌고 도는 그런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정밀 농업, 그리고 스마트 농업, 그리고 디지털 농업에 대해서 큰 맥락에서 과연 그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작물 센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물 센싱이란 용어가 다소 이제 여러분께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센싱이란 탐지하다, 진단하다, 뭐 그런 뜻으로, 그리고 모니터링하다, 지켜보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 센싱이란 어떠한 센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작물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작물 센싱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세 가지를 여기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광계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엽록서 형광기기를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광계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든 빛은 다양한 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그런 거 몰랐는데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최근에 소나기도 많이 오고 해서 무지개를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빛이 하나의 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파장으로 되어 있구나. 빨주, 노초, 파남보, 짧은 파장서부터 긴 파장, 여러 개의 파장으로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식물이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식물이 블루와 레드, 그 밖에 다양한 파장들을 잘 흡수하고 녹색이라는 파장을 흡수하지 않고 반사시켰기 때문에 그 반사된 녹색 파장이 우리 눈이라는 센서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식물은 녹색이구나 라고 판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식물은, 건강한 식물은 레드와 블루 파장을 잘 흡수하고 녹색 파장을 잘 반사하는 성향을 갖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식물의 상태가 미묘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생육에 어떤 이상이 있을 때는 그 선택적 반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레드를 적게 흡수하고 그린을 많이 반사한다든지, 아니면은 NIR, 여기서 NIR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금 빨간색보다 좀 더 긴 파장을 갖는 NIR, 적의 영역, 그러니까 근적의 영역이 보다 많이 반사되고, 그런 정도에 따라서 식물의 상태를 우리 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정도의 미세한 정도까지 식물의 스트레스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 파장별로의 반사도인데요. 반사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분모, 분자, 그러니까 분모에는 그 물체, 그러니까 그 식물에 입사되는 에너지 양, 광 에너지 양분의, 그리고 반사되는 양을 분자에 두면 반사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식물에 들어오는, 식물에 입사되는 각 파장의 광 에너지 양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식물로부터 반사되는 광 에너지 양을 이렇게 두 개를 측정하게 되면은 그 식물의 각 블루, 레드, 그린 각 파장별로의 반사도가 나오게 되고, 각 파장별로의 반사도를 우리는 분석해서 그 식물의 스트레스 상태, 생육 상태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열화상 카메라로 식물을 연구할 때는 열화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 이게 무슨 카메라예요? 라고 주변에서 많이 물으셨는데, 요즘에는 다들 아십니다. 코로나 덕분이죠.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로 우리는 사람이 지금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열화상 카메라로 사람의 온도를 파악을 해서 이제 체온을 파악을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이 동물과 다른 점은 뭔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식물은 운동을 하지 못합니다. 운동을 하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 더운 여름에 지금 땡볕에 그냥 그 야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늘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본은 증가를 합니다. 여본이 증가되는 만큼 그만큼 열 스트레스를 받아서, 광 스트레스를 받아서 광합성의 효율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식물은 도망가지 못하는 대신에 증산이라는 작용을 함으로써 여본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잎에서, 기공에서 증산을 함으로써 지금 여본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더운 날 지금 아스팔트가 막 펄펄 끓고 있는데 동네 아저씨가 물 바가지 한 바가지 떠다가 아스팔트에 물을 쫙 뿌리면은 갑자기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죠. 그거는 현열과 잡열의 증가해서 그런 건데, 여기서는 현열과 잡열의 그러한 메커니즘을 자세히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증산을 통해서 여본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광합성의 효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겠죠. 뭐 수분 스트레스, 그리고 병해충 스트레스, 각종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기공입니다. 기공을 대체적으로 닫게 됩니다. 기공을 닫게 되면 증산이 떨어지겠죠. 증산이 떨어지게 되면 여본이 다시 올라가게 되고, 올라간 여본은 광합성의 효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자, 식물이 여본이 올라간 것을 파악하게 되면 식물이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 달리 말해서 지금 사람의 체온이 올라갔을 때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코로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증상이 있구나
라고 판별한 것처럼 여본이 올라가게 되면, 열화상 카메라로 관측했을 때 여본이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식물이 뭔가,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뭔가 이상이 있구나 라고 판별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엽록소 형광계입니다. 여러분들 형광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죠? 그런데 왜 엽록소 형광이라고 할까? 여러분들 엽록소는 어떤 거예요? 광합성을 하기 위한 광을 흡수하는 기관입니다. 그죠? 그 엽록소에서 광을 흡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광이라는 그 파장대의 광을 방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광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 엽록소가 방출하고 있는 형광 에너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우리 눈이라는 센서로는 파악이 되지 않는 것일 뿐이지, 엽록소는 끊임없이 형광빛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자, 엽록소가 형광을 방출하게 되는 이유는 엽록소가 기본적으로 태양광을 흡수를 합니다. 태양광을 흡수를 하면 만약에 100이라는 에너지를 흡수했다면 100 중에서 뭐 50은 광합성에 쓰입니다. 전부 다 흡수되는 광이 전적으로 다 광합성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한 50 정도 광합성에 쓰이고, 나머지 20은 열로 방출됩니다. 여러분들 그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다고 해서 가솔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전부 다 자동차의 동력 에너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본네트가 뜨거워지고 그리고 마찰열도 생기고, 그래서 에너지는 이게 빠져나가게 되죠. 그런 것을 우리는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엽록소가 흡수한 에너지는 광합성, 그리고 열, 그리고 형광으로 그렇게 세 가지로 분배가 되게 됩니다. 자, 광합성 효율이 좋다는 얘기는 지금 식물이 컨디션이 좋아서 광합성 효율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흡수된 에너지 중에서 많은 부분을 광합성에 분배할 수 있다, 광합성의 에너지가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식물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식물이 컨디션이 안 좋다, 광합성 능력이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 광합성에 쓰이는 에너지는 작아지고, 광합성에 쓰이는 에너지가 작아지는 만큼 열 에너지와 형광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방출하고 있는 형광 에너지는 증가하고, 반대로 식물이 컨디션이 좋다, 광합성을 잘 하게 되면 광합성의 에너지를 많이 쓰이게 되는 만큼 형광으로 분배되는 에너지는 적어지기 때문에 형광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는 적어집니다. 형광을 적게 방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식물이 컨디션이 좋다, 형광을 많이 방출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식물이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잎이 아주 미세하게 방출하고 있는 형광 에너지를 관측을 한다면 우리는 식물의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기들이 최근에 많이 발전돼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센싱 세 가지의 대표적인 센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정밀 농업, 그리고 스마트 농업, 그리고 디지털 농업, 다 결을 같이 하는,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러한 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기술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 규모는 급격히 성장을 하고 있고, 그에 발맞춰서 농진청에서도 2025년까지의 디지털 농업 청사진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뭐 농업기술 데이터 생태계 구축, 그리고 농업 생산 기술의 디지털 혁신, 그리고 유통, 소비, 정책 지원, 디지털 농업 기술. 지금 여기 동영상에서는 어떤 특정 농장에 대한 얘기를 주로 드렸지만은 생산 후에 수확 후 관리라고 해서 유통되는, 그리고 소비, 그런 전 농업 과정의 그러한 디지털화, 디지털 농업 기술까지도 지금 청사진을 마련해 놓고 지금 여러 가지로 농진청에서나 국가에서나 그리고 각 대학 교수님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던, 농사에 종사하지 않으신 분들이건 지금 앞으로 미래의 우리나라의, 그리고 전 세계, 전 인류의 농업 패러다임, 앞으로의 농업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으로서 정밀 농업, 스마트 농업, 그리고 디지털 농업이 이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야는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분야가 그리고 장래가 밝은 분야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